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최소 한 번은 접속한 적이 있고 대부분 일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네이버 서비스는 이제 개인 필수 기기가 된 스마트폰의 네이버 앱을 통해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용 네이버 앱의 다양한 기능과 숨겨진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죠. 자, 네이버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 처음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주로 검색 기능을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우측 상단에 있는 NA 버튼을 누르면 일상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삼성페이, 멤버십 카드, QR 결제, 디지털 신원 인증 4가지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부분을 터치하면 바로 그 부분이 실행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우측 상단에 있는 사각형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각 기능들이 이렇게 펼쳐서 나오게 돼서 사용하기가 좀 더 편리합니다. 자, 우선 삼성페이는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할 때 삼성페이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결제 수단을 삼성페이 하나로 할 수가 있죠. 자, 삼성페이 들어가시게 되면 실물 카드처럼 삼성페이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페이에 여러분 카드를 등록을 해서 삼성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되겠죠. 요즘은 편리성 때문에 삼성페이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스마트폰에서 편리하게 결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삼성페이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멤버십 카드인데요. 요즘은 오프라인 매장이나 또는 인터넷 쇼핑몰 같은 곳에서 멤버십 카드를 많이 발급을 하죠. 이 멤버십 카드를 이용하면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또는 여러 가지 이벤트에 연결해서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멤버십 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플러스나 또는 멤버십 카드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멤버십 카드 등록하기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멤버십 카드를 여기에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CU 멤버십 카드를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누르시고요. 본인 전화번호와 메일 주소를 입력을 한 다음 멤버십 카드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비용을 지불하는 건데 포인트도 없고 일석이조로 활용하면 더 좋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멤버십 카드가 있으면 전부 등록을 해두도록 하세요. 그러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멤버십 카드를 보여줘야 할 때도 여기 들어가서 해당 멤버십 카드만 바로 보여주시면 되겠죠. 여러 가지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은 QR 결제가 있죠. 자, 이 QR 결제는 네이버 페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QR 결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QR 코드가 나오게 되고요. 내 네이버 페이에 있는 보유 잔액이 결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네이버 페이로 결제했을 때의 장점은 매번 네이버 페이로 결제할 때마다 포인트가 적립이 되죠. 포인트 적립 때문에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 네이버 페이는 보유 잔액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카드를 등록을 해놓으면 카드와 연동이 돼서 비용이 지불이 되게 되면 그것도 전부 포인트로 적립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흔들어 열기라고 있죠. 네이버 페이를 이용을 하실 때 일일이 실행을 하지 않고 흔들면 바로 네이버 페이가 실행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네이버 앱을 실행시킨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흔들어 줍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QR코드를 이용을 해서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할 수 있죠. 자, 일일이 터치하고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흔들어서 결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디지털 신원 인증이 있죠. 이것은 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죠. 자, 이 신원 인증을 이용을 하면 각종 전자증명서라든지 자격증, 출입증 같은 것들을 여기에 등록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가끔 공항이나 또는 휴대폰 구입을 할 때 가족증명이나 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여기에 저장을 해 놓으시면 일일이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네이버 앱 열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전자증명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저는 이미 주민등록 등본을 하나 발급을 받아놨는데요. 등본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는 여기에 발급받아 놓은 전자증명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등본이 나오게 되죠. 아래쪽에 있는 제출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기관에게 제출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상태로 바로 상대편에게 보여줄 수도 있겠죠. 여기 보시면 생활기록부부터 초본, 운전 경력 증명, 소득 금액 증명,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사업자 등록 증명까지 전부 여기에 저장을 해놓고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송금도 할 수 있죠. 네이버페이는 금액 한도 내에서는 송금이 가능하죠. 네이버페이로 송금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죠. 일반적으로 은행 CD기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지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네이버페이는 송금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상관없이 무료로 간단하게 송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무료 송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 계좌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죠. 이 계좌에서 금액이 바로 네이버페이를 통해서 상대편에게 송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이용을 해서 송금을 하거나 송금을 받을 수가 있죠. 네이버페이를 이용하시는 분들끼리는 간단하게 QR코드로 송금받고 송금할 수가 있습니다. 자, QR코드 보여주고 돈 받기 눌러보면 지금 여기 QR코드가 나오게 되죠. 계좌번호 일일이 가르쳐 줄 필요 없이 이 QR코드만 상대편에게 보여주면 상대편은 이 QR코드를 찍게 되면 바로 원하는 금액을 송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기능들이 되겠죠. 자, 일일이 은행 가고 계좌번호 적고 할 필요 없이 QR코드 하나로 간단하게 송금하고 송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저 같은 경우 인터넷 쇼핑을 할 때 네이버를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이렇게 결제한 내용이라든지 배송 중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최근 결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최근에 몇 개 구매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패킹 세트라든지 탈취제 같은 것들을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 페이를 이용을 해서 구매를 할 경우에는 포인트가 지급이 되죠. 리뷰 같은 것들을 쓰게 되면 포인트가 한 번 더 지급이 되게 됩니다. 보통 포인트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포인트가 상당히 많아요. 자, 혜택을 얼마나 받았는지 한번 눌러볼게요. 자, 지금 내 포인트에 1844원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 볼게요. 자, 현재 1844원이 있고요. 구매한 제품의 포인트가 아직 완전히 반영이 안 돼서 적립이 되지 않은 금액이 이만큼 있습니다. 자, 5월에 적립된 포인트를 보면 2196원이라고 나오죠. 자, 많이 적립이 되는 달은 몇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번 달은 초순이라서 얼마 되지 않지만 4월 달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3,000원이 적립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네이버 페이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적립하게 되면 그 금액도 모아보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는 실제 현금같이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네이버 페이 멤버십 회원인데요. 이렇게 멤버십을 이용을 하게 되면 한 달에 4,800원에 구독을 해야 하지만 이렇게 포인트 적립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더라도 이용할 가치가 충분하죠. 인터넷 쇼핑 많이 하시는 분이나 네이버에서 최저가 검색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플러스 꼭 가입을 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카카오톡에는 다양한 생활 편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잘만 활용하시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실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있는 더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더보기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상단에 있는 페이로 들어갑니다. 카카오페이를 이용하시면 상단 노란색 막대에 페이가 나오게 되죠. 자, 페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홈 자산 혜택 전체라고 나오는데요. 전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카카오페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정산하기 기능이죠. 요즘 같은 때는 모임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모임을 가졌을 때 정산을 할 때 일일이 계산을 해서 정산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 있는 정산 기능으로 들어가시면 내 카카오톡 친구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친구들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4명 선택됐다고 나오네요. 자, 4명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n분의 1 정산하기라고 나오죠. 자, 이 메뉴를 이용을 해서 금액만 입력을 하시면 알아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정산할 금액이 전송이 되죠. 복잡하게 따로 계산하고 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요즘은 해외여행들 많이 다니시는데요. 환전 서비스도 이 카카오페이를 이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환전 들어가시게 되면 카카오페이 환전을 이용을 해서 최대 90%까지 환율을 우대가 된다고 하죠.
이 환전 서비스는 하나은행과 연계해서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통화 선택을 하신 다음 수령일과 수령점만 지정을 하시게 되면 해당 날짜에 해당 지점에 방문하셔서 바로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간편하게 환전할 수 있죠. 그 다음 해외에서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 때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도 해외 ATM 출금을 이용을 해서 간편하게 출금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통신에 오시게 되면 광고 전화 차단 기능이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저는 이미 광고 전화 차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과 연계돼서 전화 권유 판매 업체를 전부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 광고 전화 차단을 이용을 해서 간편하게 광고 전화 차단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요즘은 휴대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휴대전화가 파손이나 분실이 되면 낭패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히 이용을 하시는데요. 카카오페이의 휴대폰 보험을 이용을 하면 파손이나 분실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 10% 정도만 내면 나머지 90% 수리비는 전부 돌려받을 수가 있죠. 그 대신 개통한 지 60일 이내에 스마트폰만 가능하니까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시게 되면 휴대폰 보험 가입하셔서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다양한 대출도 여기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그 다음 신용관리도 여기서 가능합니다. 내 신용 등급을 알고자 하시면 복잡하게 이용하실 필요 없이 이 카카오페이에 들어오셔서 신용관리로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본인의 신용 등급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편의 기능인데요. 여기 보시면 배송이라고 있죠. 배송 들어가게 되면 카카오페이를 이용을 해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택배, 편의점 택배, 편의점 픽업이 있죠.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지정해서 방문 택배를 예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주변 어느 곳이나 있는 이 편의점을 이용을 해서 택배를 전송을 할 수도 있죠. 보통 편의점 택배 이용을 하실 때 편의점의 택배기를 이용을 해서 받는 사람 주소, 보내는 사람 주소 입력하시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여기 있는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시면 미리 주소나 받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름 전부 입력을 해서 편의점은 방문을 하신 다음 바로 발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간편하죠. 그 다음 편의점 픽업도 가능하죠. 집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 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가는데 왠지 불안하죠. 이럴 경우에 편의점을 수령 장소로 지정을 하시면 집에 사람이 없더라도 이를 보고 언제든지 편의점에 방문해서 택배를 수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송금 카테고리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에 예약 송금이라고 있습니다. 송금을 해야 되는데 깜빡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는 예약 송금을 이용하면 내가 지정한 날짜와 시간에 송금을 할 수 있죠. 예약 송금을 걸어 놓으시면 잊어버리지 않고 정확한 제 시간에 송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요즘은 멤버십 카드를 많이 이용을 하시죠. 편의점 멤버십, 백화점, 쇼핑몰 이런 곳에서 멤버십 카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이 멤버십 카드도 여기에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게 되면 멤버십 적립이나 주차 등록 같은 거 할 때도 이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바코드만 보여주면 간단하게 멤버십 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카드 결제 혜택이라든지 발급되는 카드도 전부 확인할 수 있고요.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계좌 통합 관리를 하는 어카운트 인포라는 앱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이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어카운트 인포로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금융결제원에서 배포하는 앱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설치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꼭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비슷한 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해당 앱으로 들어가셔서 반드시 금융결제원에서 제작된 앱인지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어카운트 인포 앱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어카운트 인포라고 나오죠. 하단에서 다음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인증수단을 선택한 후에 서비스 이용 등록을 진행하라고 하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금융인증서 인증과 공동인증서 인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는 우리가 기존에 이용하던 인증서죠.
USB나 컴퓨터에 인증서를 담아서 그 인증서를 이용을 해서 금융기관에 접속을 하는 방법이고요. 새로 생긴 금융인증서 인증은 인증서가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비번만 있으면 클라우드에 있는 인증서를 바로 내려받아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저는 금융인증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대신 이 인증서는 미리 컴퓨터에서 인증서를 받아 두셔야 돼요. 자, 컴퓨터에서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금융기관에 접속하신 다음 인증센터에 들어가셔서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컴퓨터에서 받아놨기 때문에 금융인증서로 시작하겠습니다. 금융인증서로 시작하기 누릅니다. 다음 합니다.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고객은 여기 있는 인증서 발급받기를 이용을 해서 발급받으라고 하죠. 저는 발급받았으니까 다음 누르겠습니다. 서비스 이용 동의, 전체 동의한 다음 누릅니다. 자, 그러면 거래은행에 휴대폰 인증을 하기 위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죠. 입력하겠습니다. 등록 확인합니다. 그러면 거래은행 휴대폰 인증을 위해서 이름, 주민번호, 거래은행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는 이미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고요. 휴대폰 번호도 지금 이용하시는 휴대폰 번호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거래은행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전부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인증 요청합니다. 그러면 본인 인증이 완료됐다고 나오고요. 금융인증서를 이용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저장소에 연결한다고 하죠. 이 금융인증서는 간편한 점이 본인 인증서가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USB라든지 인증서가 따로 저장돼 있거나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름,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휴대폰 문자 인증합니다. 자, 그러면 문자 메시지가 오게 되고요. 그 문자 메시지 답장에 여기에서 보여주는 번호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메시지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번호만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죠. 전송합니다. 자, 다시 어카운트 인포로 돌아갈게요. 자, 그러면 인증서 선택하라고 나오고요. 본인의 인증서가 여기에 보이게 되죠. 자, 금융인증서가 훨씬 편리하죠. 예전에 공동인증서 쓰시던 분들은 금융인증서로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지금 클라우드에서 내려받은 금융인증서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비번 입력해야죠. 자, 그러면 알림 설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 어카운트 인포에 등록되어 있는 계좌들의 입출금 내역이 생기게 되면 알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출금 예정 내역 알림 설정도 할 수 있고요.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알림 설정도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알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확인합니다. 자, 이제 서비스 등록 완료됐죠? 하단에서 로그인하기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카운트 인포로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휴면 카드 관리, 카드 포인트, 미청구 퇴직연금이라든지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자주 쓰는 카드, 대출 내역, 휴면 예금, 보험금 이런 것들도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제 휴면 예금이나 보험금이 있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조회하기 하겠습니다. 자, 전체 동의하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저는 휴면 예금이나 보험금이 없다고 하네요. 자, 홈으로 가기 하겠습니다. 아깝네요. 이렇게 휴면 예금이나 보험을 조회했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여러분도 혹시 휴면 예금이나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자주 쓰는 계좌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 계좌들이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은행, 농협, 국민, 기업, 신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자, 쭉 나오고 있죠. 제가 예전에 쓰던 은행인데 지금은 이용하지 않는 그런 은행 계좌도 여기에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쓰지 않는 계좌들은 여기서 해지도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예전에 쓰던 기업은행 계좌가 3건이 있네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왔더니 잔액들이 얼마씩 들어있어요. 이거 그대로 찾을 수 있겠죠. 자, 여기 해지 가능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해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생각지도 못한 1325원을 벌었네요. 자, 그 다음은 신한은행에도 3건이 있었네요. 신한은행 들어가 볼게요.
네, 신한은행은 남은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0원이죠. 여기도 전부 해지 가능이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해지 불가라고 나오는 통장은 뭔가 문제가 있는 통장인가 보네요. 자, 이런 계좌들은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은 자주 쓰는 카드도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농협에 4건이 있고 롯데카드 2건,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이렇게 있죠. 농협 카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현재 결제 예정 금액이 없다고 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농협 카드는 캐시 카드이기 때문에 따로 결제 예정 금액이 없다고 나오네요. 그 다음 롯데카드 들어왔더니 결제 예정 금액이 9,100원이라고 나오죠. 12월 22일 날 결제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카드라든지 계좌를 전부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실카드 신고까지 가능하죠. 자, 이 어카운트 인포 앱으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휴대폰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아래쪽에 자동 이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내 계좌에 자동 이체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농협은행에서 17건 자동 이체가 연결돼 있고요. 신한은행 1건, 하나은행 5건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동 이체도 전부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자동 이체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지도 가능합니다. 더 이상 자동 이체 연결이 필요 없는 경우는 여기서 전부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카드 포인트 현금화도 가능하죠. 자, 포인트가 저는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BC카드, 그 다음 농협, 롯데카드에서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전부 합쳤더니 12,963원이 있네요. 자, 이것도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죠. 자, 이런 식으로 포인트들을 따로따로 가서 신청하지 않아도 한 번에 어카운트 인포 앱에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아주 편리한 기능이에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이런 카드 포인트들을 전부 현금으로 전환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본인 계좌에 일괄 지급 정지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계좌에서 나가는 돈을 일괄적으로 지급 정지할 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카운트 인포 앱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앱, 여러 가지 금융기관 이용하지 않아도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이 앱 하나로 모든 것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계좌가 최소한도 2~3개 이상은 전부 되실 테고요. 카드도 1~2개 이상은 전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어카운트 앱을 활용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